안녕하세요. 갱생학교입니다. 여러분, 저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있다는 걸 얼마 전에 알게 됐으며,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저의 미래를 보게 될 거라 믿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고, 저에게 기대하는 바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오늘은 다른 동기부여 채널들에서는 다루지 않은 내용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은 동기부여를 주제로 한 영상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혹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자극을 받고 교훈을 얻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명확한 목표와 끊임없는 도전을 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례들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변화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주죠. 그럼에도 내 몸은 기상 알람이 울려도 침대 위를 엎드려 있는 평범한 사람들처럼 쉽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동기부여 영상들의 대부분의 내용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이거나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목표와 허황된 꿈을 쫓으라고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용은 지금까지의 내용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부여도 아니고 공부, 자극도 아닙니다. 그냥 새로운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영화에서 예언자들은 눈을 감으면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께도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올해 최고의 키워드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이것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 내가 알고 있다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는 노잉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노잉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소개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부자들은 미래가 보인다. 두 번째, 시간은 미래에서 과거로 흐른다. 세 번째, 이 모든 것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작된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노잉의 존재를 인지하는 것과 노잉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알아차리는 것을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자들은 미래가 보인다.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미래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다. 이번 영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입니다. 목표의 구체화, 루틴 최적화, 미라클 모닝, 잠재의식,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천하는 이유는 우리의 행동과 마인드, 습관들이 하루하루 쌓여가면서 남들보다 더 나은 상태로 발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역행자의 저자 자청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수십 가지의 습관을 최적화한다면 어제의 나, 남들보다 하루에 1%만 성장한다면 한 달, 1년, 3년, 5년이 지났을 때는 그 차이는 극심하게 벌어진다고 말이죠. 노잉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가 보인다는 것을 일상 속에서 알아차리는 순간 극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노잉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기계발 산업에서도 호불호가 갈리는 잠재의식과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잠재의식의 힘, 저자 조셉 머피는 우리의 삶에서 잠재의식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강조합니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깊이 있는 무의식의 일부분입니다. 이러한 잠재의식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버지니아 공대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하루에 약 35,000번 크고 작은 선택을 하는데요. 그만큼 잠재의식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가진 믿음과 가치관, 경험 등으로 선택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잠재의식은 우리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며 습관, 성격, 태도 등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부자들이 왜 잠재의식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잠재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들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생각과 자아 성찰을 통해 잠재의식을 개선하거나 명상, 자기 설계, 바른 언어 사용 등을 통해 잠재의식을 활용하기도 하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말합니다. 가난한 가족에서 태어났으면 인생 전체가 부자가 되려고 고생할 수 있지만 부자가 되기 힘들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다릅니다. 부자 가족에서 태어났으면 인생 전체가 바보 같을 수 있지만 결국은 부자가 됩니다. 재벌 3세나 부자에 대한 영화, 드라마 혹은 현실에서도 그 실상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무의식적인 행동 때문입니다. 부자 아이는 결국 부자 가족들로부터 잠재의식이 설정되고 부자처럼 살아갑니다. 판사, 변호사, 의사 집안에서 똑같이 판사, 변호사, 의사가 나오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설정된 잠재의식을 통해 할 수 있다는 긍정 마인드, 행동, 습관, 태도들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우리 삶에서 잠재의식이 어떤 역할을 하며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어떨까요? 시크릿의 저자 론다버는 말합니다. 끌어당김은 같은 것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법칙은 우주의 에너지와 인간의 의식이 상호작용하여 작용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잠재의식보다 더욱 헛소리 같겠지만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우주의 에너지와 상호작용하여 현실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자신의 의식과 잠재의식의 특정한 목표나 욕구를 강하게 생각하고 이에 대한 감정을 가지면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끌어당김의 법칙 이론은 자기계발, 심리학, 철학,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영적 탐구 등의 분야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웰싱킹,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의 저자이자 연 5천억대 매출이 나오는 회사를 운영 중인 켈리체 회장 또한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논란이 많은 부분은 인정합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됐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실제적인 효과에 대한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성공한 부자들은 모두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고 실천했다는 것,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효과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말이죠. 잠재의식과 끌어당김의 법칙처럼 노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는 나는 어딘가에서 울려 퍼지는 멜로디를 그저 악보에 옮겨 놓았을 뿐이다 라고 했으며 수많은 명곡을 남긴 전 비틀즈의 멤버 폴 맥카트니는 꿈속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들었는데 어느 그 누구도 이 노래를 알지 못했다. 바로 예스터데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예능에서도 작곡가들의 명곡 탄생 과정을 들어보면 문득 멜로디가 떠오르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억지로 떠올리는 게 아니라 떠오르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예술 분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아 야구 선수 스즈키 이치로는 나는 메이저리그로 가서 MVP를 받는다 라고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세계적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야구 경기를 보던 중에 나는 소설을 쓸 수 있을지 몰라 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베스트셀러 책을 발간하고 우리에게는 일만 시간의 법칙과 아웃라이어로 유명한 작가 말콤 글래드웰은 책 블링크에서 말합니다. 블링크란 짧은 시간 동안의 직관적인 판단 능력을 의미하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무의식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말콤 글래드웰은 이러한 무의식적인 판단 능력을 이용해 어떻게 뛰어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느 순간 나의 미래가 떠오르거나 강한 확신이 들었다는 것은 더 이상 이상한 헛소리 같은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미래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러분이 미래를 볼 수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더라도 앞으로 큰 변화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미래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노잉, 잠재의식, 끌어당김의 법칙은 모두 헛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루고 싶은 성공한 부자들은 이것들은 모두 헛소리가 아니며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습관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헛소리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싫다고 하지만 평생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말이야말로 헛소리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미래에서 과거로 흐른다. 여러분은 시간의 흐름이 과거에서 미래로 흐른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설명드리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오면서 절대적일 거라 생각했던 시간, 공간에 대한 개념을 통째로 바꿔놓기도 했죠. 한 가지 인사이트를 얻을 부분은 시간은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누구에게는 과거에서 미래로, 누구에게는 미래에서 과거로 시간이 흐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 흐름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특별한 일 아니면 깊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시간은 미래에서 과거로 흐른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는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흐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거 기원설이라고 하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미래 기원설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 기원설이란 쉽게 말해 이미 정해져 있는 미래를 위해 과거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래가 원인이고 과거가 그 결과인 것이죠. 시간이 미래에서 과거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주제는 직장 생활을 잘하는 방법으로 말이죠. 그런데 유튜브가 대박이 터지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결국 유튜버로 성공하게 됩니다. 앞의 이야기를 미래 기원설에 따라 해석하면 여러분은 성공한 유튜버가 되기 위해 회사를 다니던 도중 유튜버를 시작했고 유튜브의 주제를 위해 힘든 직장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식의 차트를 보며 이때는 이래서 이랬다 라는 말처럼 너무 결과론적인 거 아니야? 라고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하필 생각의 차이가 있는 두 부류가 부자들과 일반적인 사람들일까요? 성공 철학의 대가 나폴레온 힐은 모든 긍정적인 마인드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안테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한 긍정적인 마인드는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고 한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마음을 열고 미래에서 보내는 메시지가 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나에게 왔을 때 알아차릴 수 있도록 나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미래에서 계속해서 신호를 보낸다는 것에 대해 한 번쯤 속아줄게 라는 마음으로 믿어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어쩌다 알게 된 사람이 나에게 큰 도움을 준 적이 있나요?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상대방이 변화한 적은 없나요? 심심해서 시작한 취미가 나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한 적은요? 나의 자녀가 뜻밖의 결과물로 나를 행복하게 한 적은요? 우리가 뜻밖의 행동을 했을 때 특별한 경험이 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한 선택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 또한 우연이 아닙니다. 미래를 알 수 있다 라는 것을 인지하고 미래에서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힘이 강력할수록 우연의 일치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나 어느 순간 문득 떠오르는 모습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좋아하는 이유는 힘든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이겨내는 영웅적인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레 주인공에게 몰입하면서 나의 상황을 대입하고 나도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기도 하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자신을 180도 변화시킨 터닝 포인트들이 있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서서히 변해온 것보다 어떤 한순간에 변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스스로 또는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 자신을 바꾸는 때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던 영화 주인공들이나 실제 성공한 사람들 중 그냥 나쁜 길로 빠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할리우드에서 가장 비싼 출연료를 받았던 아이언맨의 로다주 10대 때 마약 중독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미용업계 최고 브랜드 창업자인 존 폴 디조리아는 개인 재산이 약 3조 5천억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디조리아는 이민자 출신으로 2살 배기 아들과 노숙 생활에서 전 세계 159개국에서 판매되는 해당 부분 1위 기업을 이끄는 CEO가 됐습니다. 책 시크릿의 힘을 널리 전파 중인 켈리 첸은 연매출 5천억에 달하는 회사를 운영 중인데요. 첫 사업 실패로 10억 원의 빚을 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게 됐지만 순간 엄마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을 다시 먹었다고 합니다. 켈리 델리의 성공 사례는 프랑스 경영대학원 교재에 수록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이야기와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주인공들이 위기의 순간마다 포기하고 미래에서 보낸 기적을 만났음에도 받아들이지 못해 힘든 삶을 이어갔다면 어땠을까요? 평범함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은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할 확률이 크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떠올린 미래의 모습들은 전부 이루어진다는 거야?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을 위해 미래를 떠올리는 것과 떠오르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뜻 보면 비슷하다고 생각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노잉은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일 뭐하지? 라며 내가 떠올린 생각은 내일이 되면 잊어버릴 확률이 높지만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아무런 전개 없이 미래에 나는 이걸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떠오르게 되고 이 생각이 하루,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록 잊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노잉에서 말하는
미래에서 보낸 메시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늘 본인이 잘 될 거라고 호언장담합니다. 마치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주변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명확한 근거도 없는 헛소리라고 하지만 책 노잉에서는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대체로 비슷하다. 현재의 상황과 관계없이 미래의 성공을 예감했고 의심이나 망설임 없이 노력한 결과와 예감이 실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이 늘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목표를 시각화하고 확언을 통해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위해 현실을 바꾸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노잉처럼 미래의 모습이 보였을 것입니다. 설령 노잉이 아니라 자신이 떠올린 미래의 모습을 상상한 것이지만 노잉이라고 믿고 행동을 했을지라도 말이죠. 세 번째, 이 모든 것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작된다. 책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에서는 인생의 12가지 재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부는 돈과 같은 유형적인 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데 그런 부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재산은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긍정?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냥 낙관적이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는 주변으로부터 오는 긍정적인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미래에서 오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 사람들, 내가 바라는 기회들, 뜻밖의 행운들을 내가 알 수 있게 되는 준비가 된다는 것이죠. 긍정적인 마인드는 내가 행동해야 하는 심리적 영역에 기억되고 실행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됩니다. 또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하는 행동에 확신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항상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공의 궤도를 달리는 사람들은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그 길을 찾아 나섭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 또한 성공의 궤도로 가는 길의 일부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마음이 닫혀 있다면 그 어떤 것도 흡수할 수도 바뀔 수도 없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세뮤얼 모스가 전신 시스템을 처음 만들었을 때,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만들었을 때, 에디슨이 백열 전구를 발명했다고 했을 때마저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조롱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방식을 배우거나 스스로 독창적인 방법을 만들어 사용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두려워하시나요? 스스로 무언가를 배우고 고민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이미 다른 사람들과 다른 궤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하나씩 해결하고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내가 상상하는 모습,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성과 또는 노잉처럼 미래에서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이 오면 여러분을 믿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